현장에서 실시하는 보기 드문 신탁 공매다. 지난번에 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 신탁 공매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다세대 빌라를 보실 분들은 신탁 공매는 우리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네이버가 자산 신탁 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요게 예로 KB 부동산 신탁, 한국자산 신탁 가보면은 저가 이제 이렇게 공매를 은행에 대출 나가고 저가 이제 받아가지고 신탁을 이전에 소유권이자 받습니다. 받아가고 저가 이제 공매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좀 몇 개 살 수도 있고 저거 자체로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자산관리공사 안 넘어오던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탁 해갖고 홈페이지 가봅니다. 가서 보시는데 요거는 엊그제 들어보니까 203호 나온 거는 이게 특이하게 현장에서 하더라고. 이게 현장에서 203호 요거는 온비도 공매인데 현장에서 하는 신탁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장수랑이라고 여성 수랑님인데 자기가 공무원 시험 치고 합격해가지고 초보 때 왕초보 때 중개를 했대요. 신탁 물건 중개해 버렸대요. 신탁에 보면요, 신탁은 소유자가 이제 신탁회사를 가거든요. 가는데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가기 전에 소유자가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내가 원소유자고 영무하기 위해서 신탁 몇 개 놨다. 임차인 맞춰둬라. 이렇게 했나 봐. 그래 맞춰줬어요. 그럼 아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는 대출 받아 먹고 신탁회사 다 넘어가고 한 건데 그러면은 임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 돼가지고 새마을 홍코나 이런 데서 명소송 들어오면 당합니다.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 자기가 3년 4년 동안 가슴을 썰었대요. 가슴을 썰어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공매가 8,100에 떨어지니까 옛날에 4천만원 준 사람이 여기 한 시세가 한 1억 2천 간대요. 1억 2천. 그래서 4천만원 든 사람이 8천 사면 이제 거의 돈 되잖아요. 그 사락하고 이제 건여하고 이제 낙찰받게 됐대요. 그래서 이게 온비드스 전자표라면 되는데 요거는 KB 부동신탁 회사에 오락하더래요. 이것도 특이하게. 그래 갔더니 자기하고 자기 잘하는 소장하고 이제 같이 몇 개 살라고 갔는데 외부상을 오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서서 앉아서 단합을 했대요. 확실히 깨라고 니뭐 매도 사노 낙찰 받노 이래가지고 좋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안 들어갈게. 네가 최저가로만 넣어라. 나머지는 들어오면 된다. 이라고 저거 이제 그만 최저가로 받아왔대. 그래 받아왔고 내가 이제 이 온비들 가보니까 그대로 이들이었어요. 이대로. 그래서 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신탁에서 낙찰됐으면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온비들 안 해주니까 막 멍청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그 KB 부동산 신탁 이런 데 가서요, 공매 이런 데 가보면은 아까 양사 물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홍보는 온비드 해갖고 입찰은 저거 것에 했더라고. KB에서 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은 또 좋은 점은 여러분 단합하면 됩니다. 그 온 사람 있죠? 뻔합니다. 딱 그 온 사람은 그거 사러 온 것밖에 없어요. 호수가 여러 개서 다행이지. 한 개 같으면은 참 그렇다 이죠. 여러 개니까 그만 서로가 좋다.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한 개 뿌리다 그러면은 단합이 될까 안 될까? 되지. 말 잘하면 되지. 가위바위보 해갖고 딱 집어 가기는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자, 그렇게 신탁이 나오더라.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고양시 139 있죠. 덕이동에 이게 많이 팔렸어요. 팔렸는데 4억 5천짜리는 전용이 제일 좋은 거 국유도이죠. 85제곱미터. 이거는 5억 6천 6억 5천이 팔렸더라고. 팔리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유찰되고 막 이렇더라 보니까 낙찰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주택도시보전공사라는 데 있어요. 요게 연계하고 전세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경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자, 요거 잘 알아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남양주시를 보면요, 낙찰이 되는데 20에 79437. 자, 봅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 누가 낙찰을 세게 받아갖고 미납했습니다. 자, 또 떠드죠.
이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한번 봅니다. 10% 뛰어야 되겠다.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아파트가 미납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미납했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또 4억 4,600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가 이 3억 6천짜리가 도시보전공사가 연계된 이 임차인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뭐 배당료 해놨죠. 도시보전공사에서 그러면 3억 6천이 전입 확정도 빠르고 자 봅니다. 3억 6천이 전입 확정이 늦습니까 빠릅니까? 건조당이 요거네 2019년 9월 20일 그죠? 이때 4억 1700 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그러면은 뭐시 다 빠르죠 자구지간 빠르죠. 근데 성진남씨라 하는 이분의 도시보전공사가 보정을 한 건데 이 빠릅니다. 그럼 요거를 배당 요구했다 이래 가지고 그럼 3억 6천이면은 배당 요구했으니까 내가 낙찰 받으면은 문제 없죠 원래는. 미납한 사유는 제가 알게 될게요. 그럼 이 사람도 지가 낙찰을 4억 4천에 받으면은 요 돈 가지고 잔금을 넣어주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가면은 문제가 없잖아 이게. 알겠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자, 배당 요구 잘 보세요. 도시보전공사는 앞으로 배당 요구 해라 요거는 무시하세요. 자, 우리 1차 경매, 2차 경매 할 때 2차 경매의 확정일자 제가 무시하겠죠. 자, 도시보전공사의 배당 요구는 무시하세요. 뭐 보험회사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시를 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3억 6천은 인수가 인수 아니다. 인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배당금 안 했잖아요 지금. 아니 임차인 본인은 배당금 안 했잖아요. 도시보전공사만 했지. 그죠? 도시보전공사만 요 공사만 주택도시보전공사 여기서만 배당 요구를 해대쳤습니다. 그럼 요거는 해대친 거는 요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 잘 봅시다. 문구 송달력 잘 보시면요. 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주택도시보전공사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가 7월 29일날 됐다. 7월 29일날.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다. 7월 29일날에 이렇게 해서 배당요구를 했다. 누가?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아시겠어요? 그걸 했는데 1대 사람이 미납을 한 거는요. 잘 보세요. 이게. 보니까 자, 주택도시보전공사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7월 19일에 했는데 낙찰자가 매각허가 취소 신청서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 받아줬습니다. 그럼 10%가 뛴 거예요. 원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 요 제가 써놨는데 우리 주임법에 보면요.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자, 요 써놓은 거 봅시다. 그냥 시간도 안 되겠다. 금융기관 등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 보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알겠죠?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자, 이게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항을 보면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주임법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임법에 3종 같은데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전공사 우선 행사하기 위해서 배당받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신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거부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있나 하면요. 하여튼 그리고 면세서도 일어났어요. 임차인 성진남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이 배당이 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었다. 자, 요거는 아까 이제 그 매각 취소해달라 한 사람이 써난 것 같아. 써가지고 이제 다시 공매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경매하면서 이 문구 일어났는데, 자, 이게 법조항은 요겁니다. 이게 임대차보법 조항이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노란 거 있죠? 9항이네, 9항.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가 행사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할 수 없다. 자, 요거는 법조항을 제가 안 붙여놨네. 자, 일단 가봅시다. 우리 법조항 어디 가면 되죠? 법조항은 네이버 갑니다. 네이버 국가법령정보가서, 그죠? 요 가서 주택 임대차, 자 칩니다. 쳐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에 쭉 이렇게 보면요, 횟수 해가지고 여기 있네. 자, 잘 봅시다. 주임법에 3조의 2를 보니까요, 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해가지고요, 이거 쭉 보면은 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 회수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양수할 때는 우선 변제가 승계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은행 등은 이제 임차인 거 승계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요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들어갑니다. 은행하고 같이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문제는 그렇는데, 그러나 9항에 보니까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예, 해지할 수 없다. 임대차를 지가 뭐 배당 요구하고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인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굿옵션은 인수라고 써놨어요. 딱 써놨고 막 간단합니다. 근데 이 지주옵션은 인수라고 안 써놨어요. 내가 보니까 안 써놨는데 그냥 설명만 조금 인수라고 이리 막 써놨습니다. 써놨고 권리 분석 단위는 사무유선이 그냥 없는 거로 뭐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결론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배당 요구한 거는 그냥 꽃표를 치어야 되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법리는 놔두고 간단하게. 그래서 그러면 왜 성진환씨 같은 경우는 배당 아니죠? 그럼 사무유치원은 인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사무유치원께는 보증공사 보증에 저거 이제 배당 요구를 했고 받아가겠구나.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4억 4천에 받으면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인수가 돼. 그럼 4억 4,600에 굿옵션대로 3억 6천에 인수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죠? 3억 6천 그냥 던뜨기 써보세요. 내가 볼 때 참 걱정스럽다. 미리 알면 되는데, 잔금 넣기 전에 알면 되는데, 잔금 넣고 나서 이제 파기되면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법인은 또 대출도 안 되죠, 아까 전에. 아마 잔금 넣을 것 같아. 대출도 그냥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넣고, 막 공동투리 행갔는데 내 느낌에는 막 코에 날 것 같다. 자, 중요한 거 설명드렸어요. 자, 화곡동입니다, 화곡동. 41번. 요거도 마찬가지. 18에 8610. 요거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수인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다행히 임차인이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고 뒤따라서 했습니다. 그럼 이건 임차인이 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알겠어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도 상관없는데, 임차인은 안 했는데 도시보증공사만 배당 요구했다.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 페이지네. 자, 하나만 끝납니다. 배당 요구에 대해서는 이리 보면 됩니다. 모든 경매나 공매의 토지는 여러분이 배당 순서를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이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무슨 말이죠? 공매의 재산명시에 뭐 창원세무서, 뭐 속초세무서에서 1억 청구 들어왔다, 법정기일이다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경매, 공매, 토지.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10억에서 5억 되는데 후순위 임차인만 10명 있더라. 신경 쓸 거 없어요.
소액보증 받아간지 받아가면은 명도가 좀 쉽고 이런 건 있지만은 덤띠 쓸 일은 없어요. 알겠어요? 또 소유자만 산다. 문제 없어요. 소유자만 살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주택은 배당 순위표를 무시하면 됩니다. 이해가죠? 특히 토지법입니다. 공매 토지에서 아이고 원장님 그뭐 영등포 세무서에서 1억 청구 들어오고 법정기일도 빠르고 설정보다 빠르고 짜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해가시죠? 언제 신경 쓰느냐? 이번 부입니다. 그러나 안산시 다세대 빌라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한 경우입니다. 배당한 경우만. 배당을 안 하면 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까 사무유치는 인수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신경 쓸 필요 없죠. 사무 인수하면 되니까 낙찰가만 낙찰하면 됩니다. 사무유치는. 근데 배당 요구했을 때는 이제 받아간다. 이게 사순이니까 임금 채권 여기다 또 봐있다. 소액보증금 넣자. 소액보증금 그죠? 소액보증금 굳이 따지면은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그 다음에 당해세는 주로 재산세 종부세 여기니까 금액이 미약합니다. 요거는 금액이 소액이다. 금액 소액.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이거는 금액이 소액이다. 재산세, 종부세는 별 문제 없어요. 금액 소액이라서. 그러나 1번 건전항보다 국세 법정기일이 빨라서 그액 임차인의 배당 부족액은 낙찰자의 추가 부담이 된다 해놨네요. 자 그러면은 자 봅니다. 20에 6385가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보면은 배당 공개는 안산 세무서장이 딱 임차인보다 앞집에 가 있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런 거 조심. 자 20에 6385 봅니다. 자 봅니다. 안산에 6,600에 떨어졌다. 그죠? 49%다. 빌라 뭐 좋다. 빌라 49% 된데 문제는 1억 3천 임차인이 전학배 해가지고 따져야죠. 전학배 뭐시 빠릅니다. 빠르고 배당료 잘했어요. 이런 달라 이 말이죠. 자 했는데 다른 건 없어요. 안산 세무 이제 자기가 주택 임차권하고 태거했고 또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했는데 문제는 세무서가 또 뭐 보이죠 눈에. 자 그래서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보면은 이제 낙찰 받으면 있습니다. 요거 낙찰 받으면은 요거 가지고 이 가져가면 되는데 중간에 세무서 아까 전에 이게 중간에 끼일 수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공매 같으면 금액이 나오죠. 100만원이다, 늦다, 빠르다, 이게 높이는데, 경매니까 큼큼해요.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 우리는 경매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 보수적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재수 좋으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시한 게 용감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재수 없으면은, 여기서 1억 정도, 뭐, 법정기일이 빠졌다, 그러면 10억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6천억이 아니고, 1억, 뭐, 3천억,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선순위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조심하면 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건 대박한 피바입니다. 뭡니까 이거? 용인 수지구 풍도 20에 1439. 요거는 잘 사면은 돈 될 것 같아요. 자, 용인 수지가 유명한 데거든요. 괜찮은 데입니다. 전용이 30평인데 절반에 떨어져서 낙찰을 받으면 어떻겠노? 뭐 괜찮죠, 전용이 30평이고 용인 수지에 뭐 다 좋아하는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49% 떨어졌는데 쭉 보니까 문제는 우리 뭐 한 사람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가압류보다 3억 7,200보다 전입이 빨라요. 미상이죠. 그럼 둘째 안 합니다. 그럼 이게 2017년보다 빠르기 때문에 요 금액이 전세가 풀있다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그럼 옛날 요 정도 요 세율이 움직이니까 얘로 한 4억 보자. 4억 간단히 말하면 한 4억 정도 전세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가 고마 보증금만 사기면은 요거는 낙찰을 우리가 알아서 받으면 됩니다. 지금 받으면은 한 7억 8천 되죠. 알아보니까 사기가 크더라. 근데 가서 또 알아보니까 요 어떻게 아들을 잘 꼬시려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월세를 지금 150 줍니다. 보증금 5천 걸고. 그러면 선수가 얼마입니까? 그럼 5천밖에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선수니까. 그러면 대박 나는 거지 뭐. 그 답사 다녀야 돼. 다녀야 되지. 가만 앉아서 하면은 그만 아이고 안 들어옵니다. 급이 나서. 알겠어요? 그 답사를 가보니까 아이고 전세가 뭐 5천에 150이래. 그러면은 이게 낙찰 받으면은 뭐 5천만 원만 추가하면 되니까 내가 4억 5천 아닙니까? 그러면 시세 한 3, 4억 차이 나죠. 아시겠어요? 자, 자, 요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가 중요하고. 자, 요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대박 아니면 비박, 이런 거를 잘 받으면 대박이 되는 거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수료식.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오세요. 옷은 안 입고 그냥 합시다. 모자만 오세요, 모자만. 모자만 들고 오라, 모자만. 자, 우리 20일 동안 고생하신 분들 수료식을 간단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반은 이 수료증이 필요하면은 온라인반은 이 수료증이 필요하신 분은 그 부원장님한테 필요하다고 주시면은 인터넷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메일은 당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김민숙 씨 고생하셨고